지난 영상에 교합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합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교합기가 개발된 지 벌써 한 200년이 되었더라고요. 교합 이론들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교합기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생겨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기공이 캐드캠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각 캐드 프로그램에 가상 교합기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소캐드 안에 있는 가상 교합기 모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소캐드에서 데모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3번 브릿지 버추얼 아티큘레이터 케이스인데요. 보통 우리가 케이스를 설정을 하고 교합기를 선택을 하는데 이 교합기 선택하는 거는 여기 스캔 모드에 있습니다. 스캔 모드에서 원스톱 모델 온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상악 또는 하악만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투스톱 모델인 오클루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교합기가 아닌 똑딱이 교합기를 사용했을 때 쓰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아텍스, 그 다음에 S로 되어 있는 거는 샘, P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프로타프, 카보 교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너 교합기, 바이오아트, 파나덴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교합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스캔을 해서 상악과 하악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면은 교합기를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버추얼 아티큘레이터 나오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교합기 설정하는 창이 이렇게 열려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모델을 교합기에 위치를 시키는 건데요. 여기 리아티큘레이트 모델 버추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교합 평면이 생기고 모델을 움직여서 교합기 안에 위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몇 가지 옵션을 통해서 모델을 교합기 안에 위치를 시킬 수 있는데요. 일단 수동으로 모델을 위치시키는 거는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모델을 자유롭게 교합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위치를 시킬 수 있고요.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모델을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도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면은 오토매티컬리라는 탭에 들어와서 자동으로 모델을 교합기 안에 위치를 시켜줄 수 있는데요. 교합 평면을 지나가는 위치에 점을 찍어주면 되는데 이 세 점이 이제 우리 학교 때 배웠던 인사이절 엣지라든가 아니면은 상악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악 제1대구치의 메디오 링걸 커습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위치에다가 한번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이절 엣지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레프트 몰라 라이트 몰라에 점을 찍은 다음에 퍼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교합 평면 위에 정확한 위치가 맞춰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합기에 위치시키는 게 귀찮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교합을 했던 이 위치 그대로 재현을 하고 싶다고 하시다면 스캐너 옵션 중에 트랜스퍼 플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퍼 플레이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A타입인데 A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아텍스 교합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아텍스 교합기의 모델을 분리를 해서 자, 이 트랜스퍼 플레이트 위에 그대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스캔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교합기에 위치되어 있던 모델의 포지션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 교합기 안에 이 포지션 그대로 위치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악과 하악을 운동을 시킬 때 영향을 주는 치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향을 안 주는 치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영향을 안 받는 치아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까맣게 칠해지죠. 이 치아는 교합 운동을 할 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테스트로 한번 작업을 해보기 위해서 앞에 있는 치아들을 이렇게 까맣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까맣게 칠해 놓고 OK를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네, 시뮬레이션이 완성됐으면은 OK 버튼을 누르고 자, 우측 상단에 이제 드래그를 해서 작업 모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프루트전 전방 운동 이렇게 되고 레트루전 후방 운동
되고요. 라테럴 트루전 레프트는 측방 운동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전방 운동을 했을 때 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자, 전방 운동 쭉 시켜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겹치게 되죠. 원래 정상적으로 전방 운동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데이터가 겹치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전방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 전방 운동 이런 식으로 상하게 링골 쪽 면이 하하게 버클 쪽 면을 그대로 타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전치부에 다 영향을 받지 않는 치아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중복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델 중에 발치를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치료가 필요한 치아들을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교합에 영향을 안 받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능들을 한번 좀 볼까요? 자, 교합기 모듈 설명을 드릴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 이제 베넷 앵글, 그 다음에 콘다일 앵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세요. 우리가 이제 가상 교합기가 아닌 실제 교합기를 사용했을 때 베넷 앵글과 콘다일 앵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치과로부터 우리 세 가지의 체크 바이트를 받게 되죠. 전방 운동했을 때 체크 바이트, 그 다음에 좌측방 운동했을 때 체크 바이트, 우측방 운동했을 때 체크 바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운동을 시켜보면서 콘다일 앵글이나 아니면은 베넷 앵글들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합기에서. 자, 근데 아쉽게도 엑소캐드에는 아직 그 전방 운동 체크 바이트나 측방 운동 체크 바이트를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교합기를 통해서 먼저 측정을 해주시고 그 각도 그대로 여기에다가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에 그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콘다일 앵글이나 베넷 앵글 같은 경우는 좀 움직여 볼게요. 어떤 부분이 변하는지. 자, 베넷 앵글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합기에서 똑같은 부분이 움직입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보이시나요? 네. 베넷 앵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합기의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윈디어 사이드 시프트도 똑같이 이 부분이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 거죠. 콘다일 앵글은 자, 이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들을 모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합기에서 먼저 측정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여기에 인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픈 바이트를 만들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높이를 띄워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상악과 하악의 공간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네, 마이너스 값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합기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상악이나 하악의 치아가 없는 풀 아치 보철을 하게 된다면 교합기 모듈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다만 교합기 모듈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크 바이트를 등록을 직접 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합기에다가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콘다일 앵글이나 베넷 앵글들을 측정을 한 다음에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합기 모듈에 교합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에드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